비트코인이 창시된 지 한 3년째 되는 2012년경에 비트코인에 되게 관심이 많은 젊은이가 비트코인 10만 개를 가지고 피자를 두 판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 피자집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났겠다. 만약 이사님도 누가 벤츠 자동차 사러 오는데 비트코인을 샀으면 좋겠다. 2만 개로 지금 이사님 대박 났겠다. 여기 안 계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없죠. 안녕하세요. 윤터뷰의 윤미애입니다. 오늘 이래저래 유튜브에서 더 이상 많이 배우시는 교수님 모셨고요. AI가 대세라고 하는데 김상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상윤입니다. 멋있다. 디지털 사회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멋있다. 아니 교수님 보니까 연구 교수님이신던데 실제 강의도 가셔서 하시고 하세요? 네, 그렇죠. 요즘 기업 자문이나 대중 강연들 많고요. 제가 학교에서는 석박사생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집중하는 그 역할이거든요. 논문 쓰고 국가 과제하고 전 학부생보다 대학원생들, 석박사생들 같이 연구하고 성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경제연구소, 기술연구소에서 한 10년 정도 맞아요. 경험을 하고 학교로 왔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보다 조금 더 이제 기업의 친화적인 연구들, 비즈니스에 AI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느냐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게 훨씬 학교에 원래 계셨던 교수님들보다는 좀 발빠르게 뭔가 캐치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이랑 소통을 많이 하죠. 벤츠에도 한번 특강 나갔었어요. 아, 봤어요. 봤고. 저는 이제 게스트분들 모시면 제가 쭉 파요. 영상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다 이것저것 보는데, 중앙대 제가 학교 거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앙대 쪽을 좀 많이 찾아봤지. 아니, 교수님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많이 불려다니기도 하시지만, 솔직히 저는 곧 50이지만, 40대 아줌마가 생각할 때 AI, 비트코인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런 걸 좀 편하게 우리가 접하는 어떤 분야도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AI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옆에 동료들 중에도 네. 가족들 중에도 내 마음을 좀 잘 안 알아줘가지고 아쉬울 때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노트북 속에 있는 AI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평상시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나 제가 뭐 하면 알고리즘이 타서 계속 비슷한 게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요즘 유튜브에 검색창에 검색 입력하세요? 아니면 바로 추천해주는 거 보세요? 추천하는 거 봐요. 그게 더 훨씬 많이 보여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유튜브의 AI가 그 이사님의 평상시의 관심사항이나 어떤 영상을 오랫동안 너무나 재밌게 보시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위주로 보아도 충분히 내 관심사항을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내 마음을 제일 잘 읽기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나에게 맞는 컨텐츠나 정보를 제공해준다. AI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업무라든지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죠. 반대로 가면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 소리 인식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중에 얘가 인지를 하나요? 동의를 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수음이 될 수도 있죠. 요즘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챗GPT 뭐 다들 잘 아시죠? 음성인식도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출장을 갔는데 일본어 통역사가 되어줄래? 하고 이제 챗GPT에게 명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실시간에 다름없이 제 얘기를 일본어로 통역을 해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너가 나의 일본어 통역사가 되어줄래?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일본어로 통역을 좀 해줘. 말씀해주시면 일본어로 번역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방금 일본에 도착했어요. 아직 식사를 못했는데 맛있는 레스토랑을 추천해주세요.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私は今日本に着いたばかりです。まだ食事をしていないので、美味しいレストランを教えてください。ラーメンが大好きです。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정확하게 문장을 얘기했지만은 좀 어설프게 얘기해 내가 다 알아듣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 너무 정확하게 한다. 거기다가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일상생활에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 앱으로 들어가 있지만 조만간 뭐 이런 개인화 디바이스, 헤드셋 같은 게 나와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바로 수음을 해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기기가 나온다.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만 하면 되는 제조 거예요. 문제의 과정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런 시대가 왔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언어 소통도 이제는 제약이 문제 없을 것 없다. 같아요. 사실 외국어 부담이 크잖아요. 특히 영어. 어순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되게 이쪽을 개발을 빨리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만나면 스타트업들이 이런 거 투자 뭐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교수님 섭외되고요. 손님들이 하도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로 저는 되게 고지식하게 부동산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비트코인을 처음 제가
교수님이랑 얘기하려고 다 해봤잖아요. 계좌도 투고, K뱅크 투고, 네, 비트코인은 500만 원씩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100만 해보고 하다가 안 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계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제가 해보니 제 세대 아줌마들을 겨냥해서 하니까 쉽진 않더라고. 거래를 해서 내가 투자 수익을 보는 것까지가 일반 주식 사는 것처럼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진짜 많이들 하고 실제 교수님도 하고 계시죠? 투자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예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너무 몰빵하기에는 이렇게 여기 매몰될 수도 있고. 물론 근데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저는. 20년, 21년 그 즈음에 투자를 그럼 지금 시작했고요. 되게 괜찮으시겠네요. 차트 보십시오. 21년에 당시에도 반감기라 가지고 상승장이었거든요. 8천만 원대까지 갔어요. 제가 들어간 타이밍이 8천대는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중에 해가지고 지금이랑 뭐 엄청난 수익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망? 사실 요즘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전혀 비트코인 관심 없던 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 질문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하루에 변동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않으니까 어떤 거 100 몇 프로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이제 주식 시장에 좀 투자를 몇 년 동안 해오신 분이다.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또 기본 지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 종목을 구입할 때 정말 그날 뭔가 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한가를 가면은 15% 가잖아요. 코인 시장은요 하루에도 마이너스 100%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또 24시간 열리거든요. 밤새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이 불안한 정도의 내 돈을 투자하셔서는 안 되고요. 5년, 10년 없어도 될 돈, 뭐 그런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변동폭에 대해서 좀 태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과 나머지 코인들 있거든요. 솔라나 도지코인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전혀 신뢰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뭐냐면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협회가 있어요. 은행을 어떻게 입히고 행산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만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2008년 발표된 비트코인 백서에 따라서 이 세팅된 프로그래밍대로 비트코인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2150년까지 2100만 개가 생산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를 바꾸고 수정하고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코인은 막 이 만든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세팅된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전체 생산량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코인들과 비트코인이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나머지 코인들은 이걸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트코인은 그게 없고 지난 14년간 검증되어 왔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뭐 금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금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미래에 뭐 달러나 원화를 갖고 있는 거에서 약간은 보완적인 수단으로 금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안심이 되고 나중에 이걸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게 만약에 비트코인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되게 유명한 피자데이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창시된 지 한 3년째 되는 2012년경에 비트코인에 되게 관심이 많은 젊은이가 비트코인 10만 개를 가지고 피자를 두 판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 피자집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 났겠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만약 이사님도 누가 벤츠 자동차 사러 오는데 비트코인을 샀으면 좋겠다. 2만 개로 그래서 그냥 지갑에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계셨다라면은 지금 이사님 대박 났겠다. 여기 안 계셨을 수도 있고. 거기 없죠. 비트코인, AI 쪽이 무궁무진하네. 할 얘기가 많네.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불리어 다니시겠네요. 네, 뭐 대중들도 그렇고요. 이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AI,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게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강박이 있는 거예요. 세상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이게 도태될 것 같으니까. 있지. 저를 전혀 찾지 않던 업종, 예를 들면 뭐 디자인 업계, 마케팅 그런 업계. 데서 찾죠. 네, 그런 데 찾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디자인도 지금 AI가 하고 있거든요. 그죠. 토요타의 한 연구소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해주는 AI 툴을 쓰고 있어요. 디자인 그림만 잘 그려주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이론을 막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 이게 안 되고 저렇게 설계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먼저 하는 거지. 그러니까 AI가 그냥 단순히 뭐 이게 취미라든지 재미로 뭐 그림 그리고 글 써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깊숙이 AI가 그 성과를 내고 그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이제 배우고자 하는 업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대학원 때 프로테크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블록체인이나 그런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미술품 얘기도 했고 그런 게 다 AI화 되고 있으면서 그런 산업 분야에서도 교수님 찾는 거고 그런 걸 적용해서 우리가 이런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수업을 하는 과는 무슨 과가요? 뭐 프롭테크 하면은 이제 부동산 자산 프로퍼티와 네, 테크잖아요. 예, 요즘 뭐 부동산 학과 이런 것도 생기고 있고요. 뭐 가상자산 학과까지는 알아도 과목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들도 요즘 분야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학과를 만드는 건 상당히 또 어려운 작업이지만은 이 과목 개설하는 것은 전문가 모셔와서 혹은 교수님들 중에 좀 연구 분야 확대하는 또 이런 또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새롭게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이런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 좀 찾아보시면은 또 새로운 분야들 공부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논문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 찾는다고 챗GPT를 쓰기 시작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넣어놔서 아까처럼 뭐 일본어로 주문해줘 뭐 이렇게 해줘 그런 게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실제 뭔가 강력한 촘촘한 DB를 넣어놓고 얘를 돌려서 뽑아내는 형태예요? 챗GPT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챗GPT가 어떻게 구동이 되냐면요. 채팅하는 인공지능에서 챗GPT거든요. 그럼 GPT는 도대체 뭐냐? 인간의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자기만의 추론 모델을 만든 거예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언어를 얘가 잘 구사하잖아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글 막 대화한 기록들 여기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잘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해가지고 이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AI가 학습 과정에서 내가 이 언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론하는 방법을 얘가 잘 정리해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을 GPT란 걸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활용된 데이터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이 오픈 AI, 챗GPT 회사죠. 오픈 AI가 한번 밝힌 적이 있어요. 도대체 몇 개의 문서를 학습했느냐? 몇 개의 문서 학습했을까요? 경단이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경까지 얘기하신 분 처음이세요. 역시 이사님 통이 크십니다. 항상 제가 강연 중에 대중들에게 여쭤보면은 뭐 100만 개? 한 번은 동기가 논문으로 뭔가를 챗GPT로 찾아서 학술지 좀 찾아줘. 뽑아서 이걸 교정하는 분한테 보냈더니 그분이 딱 온 거야. 챗GPT에서 찾은 건 실제 논문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발췌해준 그 참고 문헌들이 너무나 실제 논문처럼 몇 년도에 뭐 해서 뭐 했고 너무나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교정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PPT용 거라 아닙니다. 딱 듣고 와 이렇게 많은 걸 정확하게 이렇게 올려준다고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면 학습한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단위 뭐 억 단위 이런 수준은 아니지. 5조 개의 문서라고. 그만큼 AI는 이렇게 똑똑해지기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한 거예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AI가 여기저기 막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AI 하나하나마다 거대한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AI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없냐는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으냐. 만약 예를 들면은 내가 평상시에 활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스마트폰의 데이터로 다 축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데이터를 쫙 뽑아다가 AI에다 학습을 시키면은 여러분을 너무 잘하는 AI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쳐봐요. 누가 조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거 검색한 것들이 기록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은 잘 못 읽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상한 걸 추천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핵심은 데이터의 퀄리티다. 개인 데이터, 기업 데이터, 공공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고 학습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AI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